안녕 친구들. 오늘은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이름부터가 뭔가 엄청난 곳, 바로 시베리아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 시베리아, 이름만 들어도 뭔가 광활한 대륙, 차가운 바람, 그리고 곰 형님들이 막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맞지? 근데 말이야, 이 시베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시베리아라고 이름 지었을 것 같진 않은데 말이지. 자, 지금부터 시베리아 이름의 비밀을 파헤쳐 보자고. 때는 바야흐로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닐 때였어. 칭기즈칸, 그분은 정말 대단했지. 엄청난 군사력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다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강한 제국도 결국은 쪼개지기 마련이잖아. 몽골 제국도 예외는 아니었어.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각자 자기 영역을 차지하면서 여러 개의 나라, 그러니까 칸국들이 생겨났지. 몽골 제국의 광대한 영토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나갔는데 각 조각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갔어. 그 중에서도 서쪽으로 뻗어나간 킵차크 칸국이라는 곳이 있었어. 이 킵차크 칸국은 지금의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 일대를 장악했지. 황금 군주 바투칸의 지휘 아래 킵차크 칸국은 13세기에 급속도로 성장했어.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면서 꽤나 잘 나갔다고 해. 유럽까지 위협할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이 킵차크 칸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쪼개지게 돼. 킵차크 칸국의 붕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어. 내부적인 권력 다툼, 외부 세력의 침입,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그 결과 킵차크 칸국은 여러 개의 작은 칸국으로 분열되었어. 그중 하나가 바로 시비르 칸국이야. 시비르라는 이름, 뭔가 익숙하지 않아? 그렇지? 시베리아랑 발음이 거의 똑같잖아. 이 시비르 칸국이 시베리아 이름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 킵차크 칸국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인데 지금의 시베리아 지역, 특히 서시베리아 지역을 다스렸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사이에 존재했던 이 칸국은 시베리아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럼 왜 시비르라는 이름을 썼을까? 정확한 기원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 역사가들은 이 이름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연구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설들이 많아. 하지만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중 유력한 설은 이 지역에 살던 시비르라는 민족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거야. 시비르 민족은 튀르크계 민족으로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해. 그들은 용감하고 억척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지. 그들의 이름이 결국 이 지역의 이름으로 굳어진 거지. 그들의 언어,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은 시베리아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 시간이 흘러 러시아가 시비르 칸국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지배하게 돼. 러시아의 확장 정책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시베리아는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어. 그러면서 시비르라는 이름이 러시아어로 옮겨지면서 발음이 조금씩 변형되었을 거야. 러시아인들은 시베리아의 자원과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시베리아라는 익숙한 이름을 얻게 된 거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지 않아? 어때? 시베리아 이름에 이렇게 깊은 역사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몽골 제국의 분열, 킵차크 칸국, 그리고 시비르 칸국까지. 마치 한 편의 역사 드라마 같지 않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시베리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 시베리아는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시베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 중 하나야. 러시아 영토의 무려 77%를 차지한다고 해. 어마어마한 면적이지. 면적으로만 따지면 러시아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땅덩어리라고. 덕분에 엄청난 자연환경을 자랑해. 끝없이 펼쳐진 타이가, 바이칼 호수, 툰드라 등등 눈으로 뒤덮인 설원도 빼놓을 수 없지. 이 지역은 다양한 기후대와 지형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구의 자연을 압축해 놓은 듯한 느낌을 줘. 특히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호수로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툰드라 지역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이고 타이가는 광대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말 놀랍지 않니?
그런데 시베리아는 단순히 넓기만 한 곳이 아니야. 엄청난 자원 부국이기도 하거든.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 다이아몬드 등등 없는 게 없지. 러시아 경제에서 시베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 엄청난 매장량의 자원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거든. 물론 시베리아는 혹독한 추위로도 유명해.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다고 해. 상상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지 않아? 체감 온도는 상상 이상으로 낮을 거야. 하지만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시베리아는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추위 속에서도 시베리아 사람들은 꿋꿋하게 살아가지.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삶의 지혜는 정말 대단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생활 방식과 문화는 정말 존경스러워. 시베리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 러시아인, 퉁구스족, 부랴트족, 야쿠트족 등등 각 민족마다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 각 민족은 자신들만의 언어, 의상, 음식,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 마치 작은 지구촌 같지 않니? 시베리아의 음식도 빼놓을 수 없지.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수프, 훈제 생선, 그리고 시원한 보드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아? 시베리아의 음식은 지역의 기후와 문화를 반영하며 독특한 풍미를 자랑해. 시베리아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이고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야.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서 시베리아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 직접 시베리아를 방문해서 그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자, 오늘 시베리아 이름의 비밀과 시베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땠어? 시베리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졌다면 다음에도 우리 채널에 놀러와줘. 시베리아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안녕.